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지는 대략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는 것보단 제가 한 달간 일한 만큼 받는 시기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정확하게 기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50만 원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7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1시입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집에서 소주를 먹습니다.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아서 쓰고 살았죠. 고작 하루에 10,000원요?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도 사 먹었습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이 하루에 대충 3,000원 정도 되는 거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값 하면 정말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혹여 줄자라도 고장이 나는 날이면 저 3,000원에서 흑덕 쪽에서 일주일을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 나거나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 아무튼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오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 전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제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생신 선물로 돈을 드리는데 밥을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었고 지갑에는 달랑 5,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어 버렸고 제 아내는 옆에서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나중에 아이 엄마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제 아내는 노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말하더라고요. 그냥 와이프가 말하는 걸 느낀 그대로 쓰자면 저를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아내가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일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내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무 불쾌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실수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 티격태격 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고작 5,000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하루에 10,000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켜 먹는 그 배달 음식 값도 안 되는 10,000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란 거야? 네가 센스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10,000원씩 한 달에 일요일 쉰다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 사 먹은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한 점 한 잔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잔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 아내를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속으로 답답하게만 있기 뭐해서 익명을 통해서
나만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올려본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와이프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서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들 다 헛소리다 뭐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처가집에 간다고 딸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말리고 싶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오늘 쉬면서 혼자 술 마시는데 내가 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지? 하면서 핸드폰 보는데 정말 전화할 사람이 없더군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다 잃었죠. 결혼 후엔 연락을 안 하다 보니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제 인생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통장, 카드 내역을 보니 이해 못할 것들이 많더군요. 백화점 내역이라거나 처가집에는 큰돈 보낸 게 몇 번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에겐 매달 20만 원 보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어머니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난 하루에 10,000원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혼하고 6달 동안은 일 많이 안 했지만 딸 태어나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점심 먹고 1시간 쪽잠, 저녁 먹고 30분 쪽잠 자면서 월급 600만 원 이하로 준 적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800만 원이라니. 아내는 제가 출근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는 회사에서 3끼 주는 거 꾸역꾸역 먹으면서 몸 힘들어서 비타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3만 원 주길래 25,000원짜리 사고 5,000원 챙기면서 좋아했던 내가 진짜 등신이네요. 와이프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해서 돈 관리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결혼 전에 막 적금 어느 게 좋고 어느 은행이 금리가 좋다라고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적금이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장 내역을 찾아보니까 처형한테도 큰 돈을 보냈더라고요. 다른 직장 알아보라던 그 얄미운 사람한테도 돈을 보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도저히 혼자서 있기가 싫었고 같이 일했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술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술값 10만 원 정도 썼네요. 이 간단한 걸 그동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저는 시간을 내서 은행을 다녀왔어요. 혹시나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통장 새로 하나 만들고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다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제가 모아둔 돈이 통장에 1억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더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그 돈 다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처갓집에서 큰 돈 필요해서 좀 도와주고 처형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제 돈을 빌려줬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다시 물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생활하다 보니 돈을 다 썼다라고 하길래 그럼 적금은 들어놓은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싶고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적금 든 것도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욕하는 글 쓰려는 사람이랑 같이 지낼 생각이 없다더군요. 왜 자기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그런 곳에 글을 쓸 생각을 하냐면서 오히려 제게 따지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욕먹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하길래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욕먹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친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서 난 어디에도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글을 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버렸다고 했고, 물론 내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너는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와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도저히 이 여자와는 살 자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서로 좀 이해해주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어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말하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니 딸 집에 보내겠다고 하셨고,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와이프가 혼자서 집에 와 있더군요. 얼굴 보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 답답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는커녕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기분이 가장 최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었으면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너랑 사귀면서 내가 나한테 수없이 헤어지자고 해도 난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난 적어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냈는데 이젠 나도 지쳤다.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한 번만 할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보자고 했고, 저는 집에 있고 와이프는 다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번 와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저는 처갓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처형 처제 와이프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처형 얼굴 보니 욱하고 화를 낼 뻔했으나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첫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처형한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 벌써 1년 전인데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했죠. 그러자 처형은 그 돈은 제 아내가 빌려줬고 아내 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제 명의 통장이라서 제 이름으로 입금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했죠.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까지 하루에 10,000원 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00 넘는 돈 주었습니다. 많게는 7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통장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지났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상의도 없이 처형한테 빌려주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따로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나머지 돈은 당최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 고작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와이프를 감싸려고 자기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대답하셨고, 처형네도 갑자기 빚이 생겨서 자기가 와이프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 얘기해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와이프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드렸고, 저랑 와이프는 둘이 공원으로 가서
3시간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그냥 장모님 도와드릴 때 빠져나간 돈, 그리고 처형에게 빌려준 돈 그걸로 정리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다 적고 나니까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깊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게 서글프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이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저랑 오빠랑 나이차가 좀 있습니다. 오빠는 30 초반이고 저는 20대 중반이니깐요. 어릴 적부터 제 기저귀고 목욕이고 엄마를 도와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언제나 아버지같이 대해줬던 오빠입니다. 그런 오빠가 어제는 곧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푸들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여자가 개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미리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랑 부모님만 살고 있는 집이었고 저희 집에는 인사만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 외식하면서 밥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푸들 2마리 중 수컷은 예전에 자취할 때 윗집에서 학대받던 아이를 윗집 주인을 좋게 타일러서 겨우 데려와서 키웠던 아이고요. 암컷은 친구네 개가 너무 극성이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수컷푸들이 외로울 것 같으니 저보고 데려가서 키워달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친구네 부모님도 네가 정 안 된다면 유기견 보호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 너무 안쓰러웠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교육을 다시 시켜서 많이 얌전해졌어요. 여기까지가 강아지들 설명이고요. 이번 달 초에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20일 정도 지났고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전이나 같아요. 아무튼 오빠가 그 여자를 점심때쯤 데려왔더라고요. 개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날은 방에 2마리 다 넣어놨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다고 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집에서 TV 좀 보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그러고 부모님은 앞에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나가셨고 오빠도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랑 둘이서 귤을 까먹고 있는데 대뜸 그 여자가 강아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좋다고 달라들지도 모른다고 분명 수차례 경고를 줬어요. 싫어하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길래 안 무섭냐고 했더니 무서운데 같이 살 아이들이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보여주러 방 앞으로 가니까 애들이 열어달라고 방문도 긁고 하길래 얼른 열어줘야겠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걱정돼서 무서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거나 도망가면 쫓아온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 좋다고 제 앞으로 와서 안기려는 암컷 강아지를 뻥 차버려서 애가 날아갔어요. 낄낄거리면서 기침도 엄청 하고요. 너무 놀라서 벙쪄 있다가 암컷은 얼른 안아주고 수컷은 사람을 좀 경계하는 편이라 자기 집에서 바들바들 거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언니가 같이 살해드린대.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사람한테 안 달려든다네요? 아, 진심으로 이런 이상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걔는 계속 낑낑거리고 눈물이 막 나는데 오빠가 무슨 일이냐며 왔더라고요. 언니가 대뜸 강아지가 너무 달려들어서 교육 좀 시켰다고 낼름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이 여자가 우리 강아지 찾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안기려는 거를 날 밀치면서 발로 찼다고 얘기했어요. 오빠는 놀라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강아지 수컷은 바들바들 떨다가 큰 소리 나니까 무서웠는지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어요. 암컷도 바들바들 거리면서 숨도 힘들게 쉬는 것 같았고요. 바로 아빠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폰을 뺐더니 던지더라고요.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그대로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이런 거 잃으면 좋냐고 네가 무슨 철부지 어린애냐고 그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니들이 키우는 개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애들이고 너네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안기려는 걸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고 네 놈은 그렇게 니 좋다고 하는 애기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서 나한테 이 짓거리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오빠가 주말이면 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들이 오빠한테 안기고 저보다 더 좋아라 했거든요. 10분 동안 그 여자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눈만 껌뻑거리면서 쳐다보고만 있고 오빠는 제게 뺨까지 때리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윽박지르고 혼내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아버지가 너는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오빠랑 그 여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고 저는 강아지들과 다른 방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대충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타이르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라고 걔가 보고 싶다길래 보여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걔를 찾고 내가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교육 방법이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한테 놀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저 정신 나간 여자의 편을 들었다고 했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수컷은 무서워서 방에서 앉은 채로 오줌 누고 내가 안고 있는 애는 숨도 힘들게 쉰다라고 했더니 부모님도 표정이 굳어지셨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랑 그 여자한테 뭐라 한다고 작은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컷을 병원에 데려가겠다면서 이동장에 넣고 준비하셨고 저는 옆에서 계속 울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는 오빠와 그 여자 데리고서 제가 있는 방에 와서 다시 얘기하라고 오빠 여친 말로는 자기한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서 그랬다며 또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그렇게 들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윽박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처음에 걔 보고 싶어 할 때 한 말이 뭔 줄 아냐면서 지네가 앞으로 키워야 할 개니까 인사 좀 한다면서 웃으며 나한테 부탁했단 걸 말해줬죠. 그리고서 얘네는 내 개고 니네한테 절대 잠시도 안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키우는 애들인데 니네가 뭔 자격으로 내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냐고 소리쳤더니 오빠는 걔한테 환장을 한 것 같다면서 쪽팔린다 하더라고요. 저런 걸 오빠라고 같이 살았었다는 게 너무 더럽고 싫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내 강아지 잘못되면 신고한다고 말했고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간다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아가씨 다음에 봬요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길래 누가 너 같은 거 아가씨냐고 너는 다시 보는 날에 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데도 뒤돌아서서 싱긋 웃으면서 나갔고 아무튼 그렇게 결국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오빠한테 뺨 맞는 동안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낮 시간이었고 동물병원 문 열린 곳도 있어서 바로 엑스레이며 이것저것 찍어보니 크게 이상은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지금 새끼 낳은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모유 수유 중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이 사실을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드네요. 아직 모유 수유 중이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발로 찰 수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20일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들 먹일 초유랑 분이 사와서 모유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한테는 있는 그대로 어제 있었던 상황 인터넷에 올릴 거고 내가 이상한 건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 건지 물어볼 거라고 했더니 오빠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쓴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릿속은 제가 알 길이 없으니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도 어제 일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아무튼 제가 강아지의 정신이 나가서 오버를 한 건가요? 그 여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른 그런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가족들과 오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이 글과 댓글도 전부 다 보여줄 생각입니다.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